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그냥 뭐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시장이 뭐 두 종목에 의해서 코스닥은 또 거기다 플러스, 뭐 바이오까지 해서 어차피 뭐 코스닥이 플러스, 거래소의 뒤를 따라다니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 굉장히 안 좋았고요. 두 종목 모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기 때 시장의 어떤 하락을 저지를 하고 시장이 오히려 지수를 견인한 종목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잠깐 뭐 살펴보면 사실 차트를 뭐 볼 필요는 없는 종목군들이죠. 실질적으로는 카카오 오늘 마이너스 10%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뭐 거의 7% 후반대 정도. 오히려 타격은 좀 네이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영업이익만 따져보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훨씬 더 잘 나오죠. 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이익만 따져보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훨씬 더 좋은데 시가총액이 두 종목이 두 기업이 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했었었는데 사실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해서 딸리는 건 없죠. 근데 어떤 네이버는 또 이제 쿠팡 대항마로서 이제 대한통운과 주식 수합도 통해서 새벽 배송도 준비를 하고, 다만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오늘 나왔던 네이버 카카오의 재료들은 시장에서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공중파도 마찬가지고 종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카카오에 대한 횡포,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기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땡땡땡 기업 뭐 카카오가 있으면 이제 이 기업을 바라볼 때 주주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욕을 먹는 기업들이 원래는 주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죠. 우리가 뭐 주식의 흐름이 굉장히 답답한 흐름도 있긴 합니다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주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은 굉장히 다른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욕을 많이 먹지만 욕을 많이 먹는다는 건 회사가 뭐 장사를 잘한다는 뜻도 됐겠죠. 그 다음에 뭐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주주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이 굉장히 그 상반되게 바뀐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셨어요? 네. 잠깐 유튜브 찍으려고 영상 찍는 거니까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는 사실 뭐 종편이나 뭐 공중파에서 뭐 어떤 이 플랫폼 기업 야놀자까지 같이 두드려 맞긴 했는데 일련의 이런 것들을 사실 바라볼 때 저는 오늘 이걸 뭐 어느 정도 가격에서 카카오를 샀느냐 사셨느냐도 굉장히 다른, 뭐 그냥 카카오를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는 그건 굉장히 좀 이분법적인 논리고요. 지금 이거를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두 의견 모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양비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의견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격도 틀릴 것이고 어떤 그 목적으로 접근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뭐 외국인 기관 오늘 환율도 마찬가지 뭐 그랬습니다만은 환율 영향상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매수한 종목군들은 사실 뭐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생리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존재감을 다시 드러냈다. 이 부분은 뭐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안정된 흐름 속에서 지수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예전의 일인데 기업 이름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피스톤 그 링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난다. 네. 그게 100원짜리거든요. 100원짜리 링인데 이 회사에 뭐 파업도 하고 그래갖고 회사 뭐 문 닫아버린다 무슨 뭐 노조가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뭐 회사 뭐 어쩌고 닫아버린다 했는데 그게 주말 동안에 뉴스가 많이 나와서 현대자동차가 저 100원짜리 링 하나 만드는 회사가 저거를 문 닫아버리면 자동차 생산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다음 날서부터 상한가를 계속 갔죠. 근데 주주들은 실질적으로 주말 동안에 이거 내일 하한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음 날 그 역으로 상한가를 몇 번을 기록한 기업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오리지널이라. 근데 이건 이제 심리적인 싸움 구간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기업적인 펀더멘탈을 본다라고 했을 땐 네이버와 카카오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존재감을 다시 드러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 어느 구간에서 샀냐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식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절대 반하지 말라라는 대전제 조건의 어떤 격언이 있는데 너무 이게 사실 크게 놔뒀다? 뭐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대체 불가? 이 한 단어로 그냥 끝납니다. 대체 불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카카오가 할 수 있는 일을 니네 너무 독점이니까 니네가 사업을 잘해서 독점을 만드는 건 좋지만 다른 기업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사실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의아하게 바라볼 정도로 독점 기업이긴 한데 대체 불가잖아요. 그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대체 불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카카오가 하는 일을 비슷한 일을 뭐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고 하이닉스를 살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대체 불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주가가 좋은 기업들이지만 주가가 하늘 뚫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성장성과 어떤 그런 실적들이 다 반영이 된 구간은 분명히 왔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그 어떤 애널리스트가 카카오가 이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는 전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떨어진다,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두 의견 모두 양비론이에요. 다 틀렸어요. 근데 오늘 일단 매도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터졌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일단 뭐 가격마다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차익 실현 물량도 굉장히 많았고 요런 구간에서 사신 들어온 물량들은 뭐 당연히 손절 물량이겠죠. 근데 오늘 이제 유튜브 썸네일에 올라갈 이 이미지는 주식의 매도 타이밍 떨어졌을 때 사고 싶지 않으면 팔아라. 이걸 오늘 제가 이제 저희 종목군들 오늘 한 종목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오히려 뭐 장중에 플러스가 더 많았고 약보합 정도로 다 마감을 해줬는데 중요한 건 뭐 테마주 따라잡고 테마주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테마주 따라잡고 어떤 뭐 단기 매매 말도 안 되는 단기 매매 단기 매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냉철한 어떤 그 멘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종목 선정에 대한 뛰어난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유료 회원분들 우리 식구분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단기 매매를 그렇게 하진 않지만 안 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아무런 그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단기 매매로 자기가 돈을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단기 매매로 돈을 벌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뭐 뜨끔하신 분들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 따라잡는 분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무슨 관련주를 따라잡기 이런 분들은 저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대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어떤 주식시장이라는 그 아프리카가 있다라고 하면 남들이 먹다가 버린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매매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좋다 나쁘다 평가 자체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걸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시장 곁다리에서 어떤 구경꾼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식의 매도 타이밍 떨어졌을 때 새로 사고 싶지 않으면 팔아.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한번 그림을 굳이 그려보진 않을게요. 오늘 뭐 시장에서 거의 코스닥 기준에서 1100개의 종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오늘 떨어진 거는 종목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올랐어도 떨어질 종목군들은 태반 많았겠지만 시장 때문에 뭐 한 1% 떨어질 게 3, 4% 떨어진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오늘 이게 이제 원포인트 레슨으로 간다라고 하면 주식을 정말 주식같이 하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처럼 남들이 먹다 버린 썩은 고기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그 불쌍한 분들 말고 어차피 시장에서 사장될 투자자들이 투자자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그런 식의 리딩을 따라다니는 것도 옳지 않고요. 뭐 원포인트 레슨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뭐 수익난 종목도 있을 수 있고 손실난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 손실이란 말이죠. 오늘 손실로 전환됐을 수도 있고 기존에 계속 손실이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종목을 딱 봅니다. 딱 봐요. 근데 그 종목을 내가 만약에 뭐 땡땡땡 전자를 갖고 있어. 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뭐 한 10% 정도 된단 말이죠. 이런 종목이 있어. 내 포트폴리오에 딱 봤어. 근데 그걸 오늘 봤는데 사고 싶지 않으면 그 종목은 팔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희 회원분들한테 진짜 뭐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종목군들 중에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종목도 있고 수익 난 종목도 있긴 하지만 단 한 종목도 이게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졌을 때 내가 그 종목을 처음 봤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을 한번 잠깐 그려보도록 할까요? 제가 뭐 차트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좀 도제 형태도 보이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 자, 그럼 이 종목을 내가 오늘 처음 봤어. 이 종목을 오늘 처음 봤고 오늘 처음 연구를 했어. 근데 이게 오늘 떨어져 있어. 이거를 사고 싶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땡땡땡 전자 갖고 있는데 이걸 사고 싶지 않으면 그 종목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야 된다. 왜? 그냥 산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포트에서 갖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든 수익이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시장이 안 좋든 종목 자체적으로 떨어졌든 간에 흐름이 좀 우리가 보통 차트가 안 이뻐졌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그 종목을 사고 싶지 않으면 내가 그 종목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썩은 고기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매매하는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진짜 뭐 몇 천만 원 갖고 1억, 2억, 3억, 5억, 10억까지 큰 자산을 불려 나가시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 제가 그 썸네일로 만든 이 부분 명심하십시오. 떨어졌을 때 새로 사고 싶지 않으면 그 종목은 팔아야 됩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분석에 또 잘못됐고 분석이 어설퍼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롯데화학이었었는데 롯데 정밀화학이지. 뭐 구간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구간이 요 구간인데요. 저희도 한번 만졌던 종목인데 여기에서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를 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 가격을 7,500원 잡아서 여기까지 갖고 가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뭐 사실 롯데 정밀화학 치고는 좋은 상승이긴 한데 절대 주식이 이렇게 가진 않죠. 그죠? 이런 주식은 없죠.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여기도 한번 훅한 구간이 있고요. 살짝 반등 주다 더 빠졌다가
쭉 치고 가는, 또 중간에 이런 흐름들도 나오고요. 네. 이런 흐름에서 팔지 말지 고민 정도 되면은 그 주식은 아예 갖고 갈 이유가 없다.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차트가 이쁘진 않잖아요. 물론 뭐 분석이 꼭 목표가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주식을 하고 주식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종목이 떨어졌을 때 사고 싶지 않은 종목은 무조건 팔면 됩니다. 다른 종목을 사셔야 되고, 분석이 잘못됐고 분석이 어설퍼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이 좀 어렵긴 한데, 시장의 하락 이유를 보면, 종목의 하락 이유를 보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종목의 상승 재료가 있으면 얼마만큼 갈지 우리가 정확히는 당연히 모르지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시장의 하락은 특정 두 종목에 의한 어떤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뭐 심리적으로 좀 그 멘탈 약한 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중소형주까지 다 팔고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다. 거기다 환율까지 좀 받쳐주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잘 될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뭐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해봤자 어차피 알아들을 수 있는 분도 많지 않고, 뭐 어설픈 희망을 주고 싶진 않아요. 주식은 절대 쉽지 않고요. 정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면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람들의 방법, 크게 나누면 두 개가 있겠죠. 이건 뭐 극소수고 이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99.9%가 아니라 100%의 확률로 퇴출당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이 주식시장의 아이러니,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왜 가장 손실이 많이 나는 방이 가장 회원이 많은가? 전문가방을 예를 들었을 때 회원이 가장 많은 방이 있겠죠. 손실이 가장 큽니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손실이 가장 큽니다. 손실이 가장 큰데 회원수가 가장 많아요. 하지만 수익이 가장 잘 나는 방은 정말 적지만 수익은 굉장히 좋고 회원 수는 적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시장에 퇴출당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레벨이 높은 전문가를 택할 수 있는 좀 스마트한 회원분들의 숫자는 적고, 잘 들으세요. 수익을 잘 나고 주식을 잘하는 전문가는 굉장히 적어요. 그게 저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문가를 골라내고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투자자들의 투자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100% 퇴출당하는 매매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90%가 넘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전문가들은 회원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신규 주력주로 갖고 가는 두 종목, 오늘도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았다 생각을 하는데, 오른 거랑 진배 없죠. 올랐었고 실질적으로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어떤 좀 경계선 지능도 안 되는 지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회원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문가 방을 가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못 믿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계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화면 잠깐 띄워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손실 크신 분들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되겠죠.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을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방법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손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압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바꾸시든가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네. 다만 여러분들 HTS에 들어있는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가만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한 5분만 생각을 해보시고 가입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장사하는 거 아니고요. 약장사 아닙니다. 네.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